고등학생 때부터 알바해서 번 돈. 대학 시절 밤 10시까지 일하며 엄마께 드린 알바비. 그리고 사회인이 되어 통째로 바쳤던 월급까지. 그 모든 게 결국 동생을 위해 쓰여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차별받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제 생일날은 알바를 하느라 케이크 하나 제대로 못 잘랐지만 동생 생일에는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어줬죠. 전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갔는데 동생은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며 엄마가 용돈까지 쥐어줬습니다. 그땐 그냥 동생이 어리니까 그런 거겠지라며 넘겼는데 이제 와 돌아보니 그건 그냥 사랑의 무게가 달랐던 거였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힘든 엄마를 이해하고 도와주면 언젠가는 엄마도 나를 인정해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믿음은 잔인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동생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 애쓰며 짊어졌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마치 오랜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처럼요. 마음이 편해서였을까요?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아기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어요.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진통이 시작되고 벼랑 끝 같은 고통 속에서 또 생각했어요.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딸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분명 나를 사랑했을 거야. 그 순간 묘하게 마음이 풀렸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을 거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다시 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고 하셔서 저는 매달 엄마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동생도 아직 학생이었기에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을 때마다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는 겉보기엔 여느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선물 사들고 찾아가 함께 밥을 먹었고 엄마 생신에는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해 용돈을 봉투에 넣어드렸어요. 주말이면 가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 밥을 사드리기도 했죠. 엄마는 늘 같은 말로 웃으셨습니다. 내가 오니까 집이 확 환해진다. 엄마는 손녀에게 옷 한 벌 사주신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우리 공주 얼마나 예뻐졌어.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이었어요. 우연히 동생의 SNS 스토리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이모, 동생, 사촌들까지. 가족 모두가 모여 연말 파티를 하고 있더군요. 예쁜 조명 아래 웃고 있는 얼굴들. 테이블 위엔 음식이 한가득 놓여 있었고 사진엔 샵 연말 파티라는 해시태그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한테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말 연락 한 통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텐 말 안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약속하고 모인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모인 거야. 밥 먹고 사진만 찍은 거지 무슨 파티야. 그 말을 듣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겼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의심했죠. 그러다 이번 추석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당일에 친정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음식을 못 하셨다길래 근처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식사 도중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동생은 내일 예비신랑이랑 온대. 그 말을 듣자 문득 궁금해졌어요. 예비신랑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죠. 우리 내일까지 있다가 인사드리고 갈까? 남편은 웃으며 그래, 나야 괜찮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도 하루 더 있다가 인사드리고 갈게요. 그런데 엄마는 바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부담스럽잖아. 나중에 상견례 때 보면 되지. 엄마의 말투가 너무 단호했어요. 순간 마음이 좀 서운했지만 예비신랑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동생의 SNS 스토리에 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 할머니, 이모, 동생, 그리고 동생의 예비신랑까지 모두 환하게 웃으며 건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회와 새우, 잡채, 갈비, 그리고 각종 술까지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축하 파티였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이젠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배제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되짚어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엄마와 아빠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말했죠. 큰애는 아빠 판박이네. 이혼의 이유는 아직도 모르지만 엄마는 아빠를 미워했고 그 감정을 저에게 덮어씌운 것 같아요. 혹시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지 않고 잘 지냈다면 저도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빠를 닮지 않았다면 동생처럼 노트북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미국 여행도 보내줬을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가족 모임에 당연히 초대받는 그런 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빠를 닮은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저 혼자 애써 매달릴 이유는 없었어요. 이제는 저도 제 가족이 있으니까요. 매달 보내던 용돈을 끊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 달 용돈이 안 들어왔는데. 그리고 말이야, 동생 곧 결혼하잖아. 선물은 뭘 해줄 거야? 언니로서 냉장고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엄마가 저한테 연락하는 이유는 딱 하나, 돈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용돈 안 드릴 거예요. 동생 결혼식에도 안 갈 거고요. 선물도 당연히 없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알바비며 월급, 용돈까지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엄마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만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도 딸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게요. 뭐? 너 지금 나한테. 그 말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엄마와 동생 둘 다 차단했습니다. 잠시 후 거실 벽에 붙은 딸아이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그림 속엔 아빠, 엄마, 딸, 세 식구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 그래요. 이게 제 가족이에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평등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35년 동안 인정받으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쏟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저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가족의 자격은 피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